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가지고 풍산이라는 기업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풍산하면 구리 가공하는 신동 사업이랑 또 포탄 같은 거 만드는 방산 사업,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좀 독특한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풍산의 핵심 사업이 뭔지, 또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최근 실적이나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나, 이런 것들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혹시 위험 요인은 없는지 자료들 보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풍산 사업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신동 사업, 구리, 동합금판이나 봉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동전 만드는 소전이요. 이거 대단하다면서요? 네, 그쵸. 이 소전이 풍산의 아주 대표적인 제품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와, 1위요? 네, 특히 그 노르딕 골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풍산의 독자적인 합금 기술인데 그 금색 나는 거요? 유로화 동전에 쓰인다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까다로운 유럽 유로화 소전도 풍산이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죠. 내구성도 좋고 색깔도 독특해서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정말. 근데 사실 요즘 풍산하면 방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소전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관심이 방산 사업 쪽에 쏠려 있죠. 아시다시피 군용 탄약, 스포츠탄 이런 거 만드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K방산 대표 주자로 완전 부상했어요. 특히 그 115mm 포탄, 이거 수요가 엄청나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수요가 너무 늘어서 자료 보니까 미국조차 직접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요? 네, 그만큼 전략적으로 주요해진 거죠. 그래서 풍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증설 완료했고요. 아, 진짜요? 그럼 이제 물량 부족은 좀 해소되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이제 슬슬 실적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실적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공유해주신 자료 보니까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한 1조 1,55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97억 원이네요. 네. 작년 같은 격안보다는 조금 늘긴 했는데 방산 기대감이 워낙 컸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폭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1분기 실적 자체는 소폭 성장이 맞아요. 근데 시장은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를 더 보는 거죠. 아, 미래가치. 네. 재무 상태를 보면 일단 부채 비율은 한 88.8%. 그 정도면 꽤 안정적이고요. 네, 그 정도면 괜찮네요. 그리고 최근 주가 6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 PR이 한 17.6배 정도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죠. 네. 그리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한 1.38배 수준이고요. 근데 이게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14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오, 꽤 높게 보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방산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풍산 주가가 아직 좀 싸다, 할인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방산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 안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도 여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예전에는 풍산 주가가 그 구리 가격 따라 많이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그게 거의 절대적이었죠. 구리 가격 오르면 주가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네, 근데 이제 그 관계도 좀 달라지고 있나요? 네, 그런 전망이 맞습니다. 이제 방산 수출이 늘고 이쪽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구리 가격하고의 연동성은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구리 가격 변동성이 아예 리스크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제일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죠. 원가에도 영향 주고 재고자산 평가에도 영향 주니까요. 그렇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선물거래 같은 걸로 해칭, 그러니까 위험 회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풍산의 성장 동력은 뭘로 봐야 할까요? 방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5mm 포탄 증설 효과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이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연간 한 500억 정도 추가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오, 꽤 크네요. 네. 그리고 폴란드나 중동 쪽으로 추가 방산 수출 계약 가능성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신동 사업 쪽에서는 고부가 가치 소재 개발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전기차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신소재들, 바이오메디커퍼라든지 고전압용 동합금이라든지 이런 R&D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신소재 쪽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건 자료에 보면 풍산이 단순 탄약 회사를 넘어서
드론 시스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드론 시스템이요? 와,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아직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아까 구리 가격 변동성 말씀하셨고, 그거 말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구리 가격 외에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기술 우위를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또 방산 쪽이 특정 국가나 소수 고객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아, 그렇죠. 의존도가 높아지면. 네. 그리고 뭐 환경 규제 같은 것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신경 써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풍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잘 살펴봤네요. 정리해보면 안정적인 구리 소재 사업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이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방산 사업이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독보적인 소전 기술력하고요. 155mm 포탄 생산 능력 확대한 거.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풍산의 미래는 그 전통적인 리스크인 구리 가격 변동성을 잘 관리하면서 방산 수출 확대랑 첨단 신소재 개발이라는 뭐랄까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접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풍산이 과연 미래의 단순 탄약회사를 넘어서 드론체계 종합업체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